자, 이번에는 에로 펑션 해보도록 할게요. 만들어 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에로 펑션 많이 했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살표 함수예요. 화살표 함수. 자, 여기에서 에로 펑션은 이제 화살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화살표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에로 펑션. 익명함수, 그러니까 단순한 값만을 처리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게 되는 문법들이에요. 그래서 인보케이션 같은 경우에 되게 많죠. 인보케이션은 결국은 함수를 만들어내고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걸 사용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컴페어 할 때 사용하시면 소팅을 하시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무조건 어떻게 소팅가 돼요? 문자열 소팅이 발생을 해요. 숫자는 소팅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컴페어를 할 때, 소트를 할 때 컴페어라고 하는 함수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함수에서 a-b 이렇게 하시면 뭐예요? 순차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b-a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역전결이 돼요. DSC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그걸 또 함수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 차이점은, 자바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바에서는 화살표 하나짜리거든요. 근데 얘는 는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개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문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로 펑션이라고 하는 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화살표 함수 표현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 표현식 람다를 하셔가지고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표현식은 일단 장점부터 얘기해줬죠. 기본 펑션 표현에 비해 구문이 짧습니다. 구문이 짧습니다. 짧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내부에서만 사용되니까, 지금처럼 내부에서만 동작되다 보니까 디스, 그 다음에 아규먼츠, 그 다음에 슈퍼, 또한 얘도 안 돼요. 뉴, 그 다음에 타겟, 뉴점 타겟이죠. 타겟을 바인딩하지 못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실행만, 어떠한 값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거나 값을 넣으면 그 값을 처리해서 뭐 리턴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뭔가 연산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지금처럼 뭐 디스라든지 아규먼트, 슈퍼라든지 이와 같이 다른 클래스들 혹은 다른 펑션들과 연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리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으로는 화살표 함수는 항상 이름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익명 함수로만 작성됩니다. 이게 있고요. 자, 화살표 함수는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는 메소드가 아닙니다. 메소드가 아닌 함수의 가장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가 아닌 함수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가거나 아까처럼 함수 리터럴 집어넣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기가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얘는 또 특징이, 당연히 그냥 함수만 실행시키니까 생성자가 없어요. 생성자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에러 펑션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 문법은 이렇게 돼요. 여기 뒤에 가시면 뭐 파람, 당연히 익명함수니까 이렇게 쓰십니다. 파람 1, 뭐 파람 2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법이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산이 들어가는 애가 있죠. 파람 1, 파람 2 하신 다음에 여기에 표현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고요. 되셨죠? 여기에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바랑 좀 람다 표현식과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뒤에 보시면 문법이 있잖아요. 문법 사용할 때 블레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문법이 있다면. 근데 만약에 그냥 콘솔이다 라고 하시거나 뭐 바나니다 라고 하시면 안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만 있다 라고 하시면 안 써도 되고, 2개가 있다 라고 하시면 블레스 무조건 써요. 요것만 규칙을 좀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돌리다가 맨날 오류가 떠요. 그래서 지우고 막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잘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매개 변수. 매개 변수 파라미터죠. 매개 변수라고 그냥 적을게요. 매개 변수가 하나인 경우 여기 요 가로 있죠. 요거 선택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능해요. 파라미터가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파람 여기다 하나 전송할 거잖아요. 이렇게 파람 1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하나인데 굳이 그러면 파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없을 때는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없잖아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없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문법이거든요. 이렇게. 없을 때는 저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하나만 있다? 그럼 가로 안 쓰셔도 되고요. 2개 이상이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네, 요게 문법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얘는 위에다가 적어줄까요? 얘는 위에 적어줄까요? 화살표. 당연히 얘는 뭐 지금 ESC 쓰니까 ESC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브라우저가 원체 잘 지원을 하고 있어 요즘에. 그래도 뭐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쯤에 멀티 뭐 이런 것들 만든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옆에다 띄워주시고 같이 보시고 작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원 펑션 만든 거 있잖아요. 아이고 IF 요거랑 같이 만들 거라서 저는 그냥 만들 거고요. 자, 해보도록 하죠. 가로. 아이고 야 일로와. 됐고요. 괄호 세미콜론. 즉시 진행 함수로 만들었고요. 펑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방식의 작성 방법을 한번 볼까요? 기존 방식의 펑션 작성 방법. 자, 이렇게 되겠죠. 오드 온 애드. 자, 하신 다음에 펑션 뭐 익명 함수로 그냥 작성해도 되니까 이게 좀 같이 보기. x는 10, y는 20. 그 다음에 리절트는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절트는 x 더하기 y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로 찍었죠. 콘솔 점 로그 해주시고 그래이브 표현식 x 더하기 y 그 다음에 리절트. 이렇게 저거 아까쯤에 작성을 했죠.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얘를 이제 뭘로 만들 거냐, 그 화살표 함수 문법을 바꾸면 너무 간단한 아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온 애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은 아규먼트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 다음에 연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화살표 함수 작성 방법. 그죠? 연산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이제 펑션도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 리터럴 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함수가 리터럴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특장점을 좀 보시면서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회사 스타일이니까 그거 맞춰갖고 작업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화살표 함수인데 뭐가 없어요? 네, 파라미터가 없는 거죠.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파라미터가 2개 있었잖아요. 파라미터가 1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아까쯤에 민 하나 할까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하나 하고요. 자, 아이고 잘못 만들었다.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을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x와 y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안에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그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x 마이너스 y
콘솔 로그 똑같이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있는 경우 있다고 했었죠. 파라미터가 한 개만 있는 경우. 됐죠?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파라미터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블레스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2번 파라미터가 한 개만 있다 그렇다면 얘는 선택입니다. on sample 1는 그 다음에 x 요거 하나만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return 해주시고 여기다가 해주시고 아이고 연산 있어야죠. 블레스 아이고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써야 되냐 이렇게 그냥 써 x 그 다음에 곱하기 10 그 다음에 는 x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함수에 지금 화살표 함수에 요거 있죠. 블레스는 한 개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문의 값을 자동으로 리턴할 때는 리턴을 사용하지 않고 작성하면 됩니다. 뭔 얘기냐면요. 자, on sample. 아이고, 피가 빠졌네. 자, to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턴만 있다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끝. 그럼 자동으로 리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함수 구문이 값이 아닌 실행문, 그러니까 보이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행문인 경우 리턴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여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 sample 3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콘솔 로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거 쓰면 되겠죠. 되셨죠? 요게 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에어 펑션은 간단하게 3학년 산자 여러분 간단한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똑같이 단순히 파라미터가 단순히 사용만 될 때라든지 그 다음 뒤에 있는 연산 부분이 적을 때 이럴 때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죠. 뭐 복잡한 연산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아요. 뭐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사용할 이유가 없죠. 테스트하기가 힘들죠 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그래서 on add 그냥 실행만 해보시면 되겠죠. 얘는 그냥 i니까. 자 그래서 지금 arrow 펑션이니까 node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해주시고 arrow 펑션 실행시켜 주시면 지금 더하기 연산이 실행이 됐고요. 요거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산 요거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익명함수 돼 있으니까 그냥 실행시키면 되겠죠. 거기다가 on 마이너스 해주시고 뭐 10에 8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화살표 올리시고 엔터. 그러면 제대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1은 리턴을 받아서 얘를 처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콘솔로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콘솔 로그 그 다음에 on 1 해주시고 실행이니까 여기다가 뭐 10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실행. 그러면 100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얘도 똑같이 함수를 자동으로 리턴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복사하시고 20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 그러면 200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콘솔이 되어 있는 아이는 또 블레스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onSample 3 해주시고 값은 30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300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함수 리터럴이 에러 펑션을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이게 다예요. 에러 펑션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 부분에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